지난 시간에 우리 일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실제로 기출문제들은 이런 유형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선생님이 경민이랑 일주 가서 문제 틀린 것들을 다시 보고 있는데 생각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야만 풀리는 문제들, 문제 자체가 막 꼬여있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그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우리나라 수능 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했어요. 자, 그 중에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배울 거고 지난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배운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요.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를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배웠다. 그 중에서 자, 첫 번째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고요. 운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지 속력에 비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요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간단히 2K라고 써요. 자,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속력 또는 속력의 제곱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나머지의 관계를 바르게 그래프로 그리고 다 찾으세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운동 에너지가 비례하는 건 속력이니 속력의 제곱이니? 말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력하고는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되니? 2차 함수, 포물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 걸 찾으셔야 돼요. 되겠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이랑 비례하지 속력과 비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모든 물체의 질량과 속력은 표준 단위로 계산해야 되니까 질량은 언제나 킬로그램으로만 계산, 속력은 언제나 미터 퍼 초로 바꿔서만 계산, 다른 단위로는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였는데 우리는 위치 에너지는 세 종류가 있지만 이 단원에서 위치 에너지는 두 가지만 배우죠. 그 중에서 중력 때문에 생긴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그 중력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라는 힘에다가 그 힘과 중력과 반대 방향 움직인 거리를 곱한 값이 중력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었어. 그러니 아까 했던 것처럼 중3 때 나오는 게 중력 위치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질량 사이의 관계, 위치 에너지와 높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니? 이렇게도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들 아세요?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정비례 관계가 있고요. 위치 에너지는 기준명부터 떠있는 높이와도 비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도 한번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위치 에너지는 중력 위치 에너지 말고요. 하나 더 있죠. 용수철이 갖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탄성 에너지를 구하는 식 불러.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 주원. 2분의 1 kx 제곱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자, 그러면서 너네 알아둬야 돼. 탄성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지만 탄성력 구하는 식. 탄성력은 F는 kx다.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탄성력과 용수철을 잡아당긴 거리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가 있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용수철 상수이고 이 그래프의 면적이 탄성 에너지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붙을 수밖에 없다. 되겠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력 또는 탄성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그래서
공기저항, 마찰 이런 거 없이 중력과 탄성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갑시다. 되겠습니까? 이 얘기야. 자, 근데 이러한 에너지는 언제 변합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서로 전환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자, 그러면서 에너지가 늘어났다, 감소했다, 그건 뭡니까? 일을 받거나 일을 했다라는 얘기다. 되겠어? 그러면 일을 했다라는 에너지를 감소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어떨 때 에너지가 감소합니까?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만큼은 에너지를 무조건 감소해. 되겠어? 그런가 하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그 힘이 한 일만큼은 에너지를 무조건 증가해. 이 얘기잖아요. 되겠어? 그러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도 아니고 같은 방향도 아닌 방향 어떤 방향으로 힘을 안 받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이런 얘기고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 변화량이구나.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는 무조건 변하는 거구나.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두 번째 개념은 일이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일 에너지 정리 이 얘기예요. 일은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일을 받거나 일을 한 만큼 무조건 에너지는 변합니다. 그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은 아무 일이나 안 돼. 누가 한 일이어야 돼? 알짜임이 한 일이어야 돼. 되겠어? 운동 에너지는요. 무조건 그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이 한 일만큼 변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172번 찾아갈게요.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에 172번이 정확하게 이걸 나타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그림하고 나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요. 거기에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잖아요. 마찰이 없는 면에서 A도 B도 각각 20N의 힘으로 밀어요. 그래서 A는 20N의 힘으로 2m 밀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B는요. 20N의 힘으로 4m만큼 밀고 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요. A, B가 몇 킬로인지 상관없어요. A, B는요. 마찰이 없는 곳에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 힘이 A가 받은 알짜 힘이란 말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 A는요. 알짜 힘이 20N이고 그 2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알짜 힘으로부터 받은 일이 40J이고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 거다. 이 얘기예요. B 같은 경우에는 20N의 힘으로 4m 밀고 갔으니까 B가 알짜 힘으로부터 받은 일은 80J이다. 근데 얘네들은 맨 처음에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받은 만큼이 나중 운동 에너지야. 되겠어? 그러니 이 중에서 얘네들이 여기만큼 왔을 때 나중 운동 에너지가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B가 더 커요. 몇 배 큽니까? 2배 큽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A와 B의 나중 운동 에너지가 누가 더 크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얘 속력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되겠어? 알짜 힘이 한 일이 그대로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알짜 힘이 한 일을 구해. 그 자체가 운동 에너지야. 그래서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2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죠. 그러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2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체의 질량이 같다고 치자. 물체의 질량이 둘 다 안 같죠? 얘는 10kg, 얘는 20kg네요. 그러면 얘 2m, 얘 4m 왔을 때 속력 비율은 얼마야? 이런 것도 물어봐요. 되겠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2니까요. 속력 비율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10kg 곱하기 9의 제곱이 40. 되겠어? 얘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9의 제곱이 80. 이렇게요. 그래서 속력비도 구할 수 있다고요.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172번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운동 에너지 구할 필요 없다. 운동 에너지랑 똑같은 게 알짜임의 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짜임의 한 일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173번 문제였어요. 173번 보면요. 맨 처음에 물체가 V의 속도로 가고 있었고요. 맨 처음에 물체가 V의 속도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물체가 V의 속도로 갈 때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2라고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만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150m 가면서 시간에 따라서 물체에 준 힘과 이동거리 사이의 관계가 이래. 여기가 힘이야. 여기가 물체가 움직인 거리야. 근데 여기가 150m고요. 그리고 이때 힘의 크기가 얼마냐면 2000N이에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물체는 바닥과 물체 사이에 마찰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 순간 주는 이 힘이 바로 R자예요. 그러면 R자 힘으로 움직인 거리가 나왔으니 이 그래프의 밑에 있는 넓이가 R자임이 한일이에요. 맞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힌트로 뭐 줬는 줄 아세요? 여기에서 50m 가는 동안 50m 간 후에 이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이 2였다가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됐냐면 2가 됐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얘가 R자 힘으로부터 받은 힘이 얼마냐면 이만큼이야. 이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50m 가는 동안 받은 일이 얼마인데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잖아요. 되겠니?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요. 얼마였지? 1000에다가 50을 곱하면 1000에다가 50을 곱하면 얼마냐? 5만. 됐어. 그래서 5만 줄의 1을 받았더니 됐어. 네.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얼마란 얘기예요? 5만이었던 얘기예요.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50m 지점에서 150m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50에서 150까지 가는 동안 면적은 더 뭐합니까? 증가하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지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됐어? 받은 일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증가해요. 감소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준다고 해서 됐어? 받은 일이 감소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면적이 늘어나니까 받은 일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더더 증가해서 사실은 이 50m에서 운동 에너지가 2이지만 150m 다 움직이면 됐어? 여기 전체가 15만 줄인가? 우리 아까 계산했을 때? 됐어? 15만 줄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이 5만이었고요. 여기다가 15만을 더하시면 됐어? 20만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의 4배가 된다고요. 여기가 4, 2가 돼요. 운동 에너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동차가 0 위치에서 150 위치까지 이동하는 동안 힘이 한 일은요. 네, 여기에서 맨 처음이 2였고 여기가 4, 2가 됐다는 얘기는 힘이 한 일은 3, 2란 얘기예요. 되겠어? 네, 힘이 한 일이 3이만큼 돼요. 라고 하는 거고요. 자동차가 150m 지나는 순간에 물체의 속력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요. 여기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가 2였고요. 이때 속력이 V였던 얘기잖아요. 근데 150m 온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4, 2가 돼요. 그러면 처음보다 운동 에너지가 4배 커지는 거야. 4배. 그러면 속력은 몇 배 커져야 되니? 몇 배 커져야 되니? 2분의 1 mv 제곱에서요. 이게 4배 커지려면 속력이 몇 배 커져야 됩니까? 2배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속력이 2분이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73번, 72번은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답보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 테크닉이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72, 173은 1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R자의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R자의 힘을 주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알짜 힘인데요. 운동 에너지 말고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뭡니까? 그 중에서도 중력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바로 중력의 한일이죠. 되겠어? 중력의 한일입니다. 중력의 한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바뀌어요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문제를 풀면서 아, 이 문제 괜찮네 라고 했던 게 있는데 네, 178번이요. 그 문제가 어렵던 쉽던이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고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 수 있냐, 이 문제의 뉘앙스가 뭐냐 이 얘기예요. 자, 178번 보면 5점에서 물체가 가만히 있었다는 건 처음에 속력이 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간격으로 공의 위치를 됐어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5인 지점 속력이 0이었을 때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 t 간격이요. t초 후에 여기 있었어. 또 t초 후에 여기 있고 또 t초 후에 여기 있어. 이 얘기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이 지점을 A, B, C 뭐 이렇게 붙겠죠? 아니잖아.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을 A,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을 B로 두겠죠. 그러면 이거는 자유낙하니까 보면 속력이 0인 지점에서 자유낙하를 할 때 여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 알아? 그랬을 때 같은 시간 간격으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나눠서 찍으면 되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같은 시간 간격, t초 간격이죠. 됐어? 이게 1초 간격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됐어? 같은 시간 간격이면 되니까 나는 그냥 1초 간격이야. 이렇게 봐도 돼요. 무방하잖아요. 그럼 너네 기억나니? 자유낙하 했어요. 1초 지나면 속력이 얼마가 돼? 10. 맞지? 간거리 얼마니? 간거리 얼마니? 1초 동안? 5m. 맞죠? 또 1초 지나 2초가 됐어요. 속력 얼마가 되니? 20. 그러면 2초 동안 간거리 얼마니? 2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니? 얼마? 20. 그러니 다시 말해서 여기 구간의 간거리가 얼마여야 되니? 15. 선생님 뭐라 그랬어? 같은 시간 동안의 간거리가요. 그래서 기억나니? 1, 3, 5 이 비율로 늘어난다고요. 맞아? 맞아?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꼬맹이 새끼들이 요 거리를 꼬맹아 S라고 놓으면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니? 3S.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니? 5S란 얘기야. 맞아?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요.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1대 3대 5. 됐어? 1, 4, 5, 7, 9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잖아. 그 얘기 한 거야. 그런 거면 똑같이 얘가 떨어지는 동안 받는 중력의 크기는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S만큼 내려와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mg S만큼 감소한 게 운동 에너지 됐겠죠. 두 번째 구간은요. mg 3S만큼 늘어나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이 구간보다 이 구간이 3배 늘어나겠죠. 되겠어? 이 구간은요. 5mgs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훨씬 크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훨씬 크겠죠. 되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요. 기억. 중력의 한일은 A와 B가 같니? 라고 했는데 중력의 한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인데 안 같잖아요. 되겠어? 중력의 한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인데 A 구간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3GAS. 됐어? 자, B 구간은 5mgs예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량 안 같아요야. 그래서 마치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간 것 같은 착각이 들면 그건 병신이야. 알겠어? 같은 거리 안 가. 그러니까 중력의 한일을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니은 보시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요. 위치 에너지가 많이 변한 곳이 운동 에너지 많이 변해요. 왜? 위치 에너지가 변한 만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 자명합니다. 디귿이요. B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기억 빼고 니은 디귿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이 개념으로 대부분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 중력의 한 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냥 텍스처로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고 그걸 문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공기 저항 없고 마찰도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랬어요. 중력이나 탄성력만 받았을 때 그걸 이용해서 푸는 전형적인 문제가 179번입니다. 어차피 너네 나한테 질문할 거잖아. 그래서 그냥 푸는 거야. 그래서 179번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한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 중에서 179번은 나 혼자 움직여요. 182번은 가다가 충돌하고요. 그러면 혼자 움직이는 것과 충돌하는 걸 어떻게 다르게 풀어야 되냐? 이걸 여러분들 같은 눈으로 보셔야죠. 비교하면서 보셔야죠. 그죠? 179번입니다. 179번을 보시면요. 얘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사면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높이가요. 3h고요. 여기도 높이가 있는 거 아세요? 여기 h예요. 그리고 여기 높이 모르니까 그냥 r이라고 치자.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근데 얘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단 말이야. 그러니 첫 번째 이 지점을 P, 여기를 Q, 여기를 R이라고 할 때 P도 Q도 R도 역학적 에너지가 다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됐어?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 같아야 되는데요. 역학적 에너지는 각각의 지점에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푸는 문제잖아요. 이해돼? 그 중에서 P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요 라고 합니다. P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을 땅바닥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3mgH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란 말이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죠. 자, 그러면 Q점에서는요 라고 합니다. Q점은 높이가 h만큼 있으니까 mgh와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이 3V라고 했어요. 그러니 얘는 2분의 1 m 9V 제곱이죠. 근데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R점에 오면 거기가 최고 높이야. 정지되어 있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위치 에너지가 mg, r만큼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같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걸로 연방을 풀어보시면 그래서 이걸로 방정식을 푸시면 정치를 차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넘겨서 계산할 겁니다. 이 mgh는 이거 넘겨올 겁니다. 자, 2분의 m 얼마입니까? 2분의 1 m 8 9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여기가 4m 9 제곱이죠. 그러면 mv 제곱의 정체가 얼마냐면 2분의 1 mgh로 바꾸면 돼. 이거 하나 얻어내는 거야. 그러면 나는 mv 제곱 자리에다가 2분의 1 mgh를 대입할 거야. 괜찮아. 대입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입하시면 이 값이 얼마로 바뀌는 거냐면 4분의 1 mgh가 돼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는요. 사실은 3mgh에다가 더하기 4분의 1 mgh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4분의 13 mgh가 되겠죠. 맞아? 네. 그러니 위치 에너지만 있는 이구 여기서는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이 높이가 4분의 13h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하겠어? 이런 얘기야. 자, 요거 한 번만 다시 풀어볼래요? 79번. 혼자서. 칠판 보지 말고 풀다가 걸리면 보십시오.
다시. 이걸 변형시켜 볼게요. 182번입니다. (79번하고) 82번하고 푸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82번을 보면요. 아까랑 그림은 비슷합니다. 경사면에서 내려와서 부딪혀서 반대편으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요. 이 높이가 H고요. 자, 얘는 이 높이에서 가만히 놨으니까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였어요. 그러면 얘는 내려옵니다. 됐어?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고스란히 뭘로 바뀌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마찰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H 높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 mgH가 기준면으로 내려오는 순간 온전히 같은 크기의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니 얘가 여기에 오는 순간 A에 됐어? 속력이 얼마냐면 V 값은 보셨으면 알겠지만 항상 루트 2G H만큼의 속력을 갖습니다. 됐어? 자, 이 속력을 우리가 V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속력을 가져. 근데 얘가 이 속력으로 슉 가다가 질량이 같은 누구랑 부딪히니 가만히 있는 B랑 쾅 하고 부딪힐 거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 부딪히는 거니까 충돌.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충돌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셔야 된다.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 A, B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에 두 물체 운동량의 합이랑 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꽝 하고 부딪혀서 A와 B가 한 덩어리가 돼서 올라가고 있어 이런 얘기 아니니? 이 얘기예요. 그러면 충돌하기 전은 A만 MV의 속도로 움직이고 B는 안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이 MV니까 충돌이 끝나도 MV인데 두 개가 한 덩어리로 간다는 얘기는 두 개의 질량 총 질량이 2M이 됐잖아. 그러면 속력은 얼마여야 돼? 반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MV가 되니까. 그래서 얘네가 부딪혀서 한 덩어리로 올라갈 때요. 됐어? 한 덩어리로 출발할 때 이게 속력이 2분의 1 V가 돼서 가고 있었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2분의 1 V의 속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랬을 때 이 H 다시가 얼마니?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그런 얘기다. 자, 그럼 꼬맹아 이거 보세요. V의 속력은요 H만큼 내려왔을 때예요.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거 제곱해볼까요? 양쪽을. V 제곱은 2GH고요. H는 2G분의 V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 속력이 절반으로 바뀌었잖아요. 됐어? 그러면 절반으로 바뀌었으니까 2G분의 4분의 1 V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8G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값에 얼마? 4분의 1 줄었네요. 그러면 높이도 얼마? 4분의 1로 줄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 H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올라가는 최고 높이는 4분의 1 H. 이렇게 되는 거죠. 납득이 돼? 하겠어.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82번 보시면 기억. 충돌 후에 A, 충돌 직전 A의 속력이 루트 2GH다. 맞는 표현이고요. 충돌 직후 B의 운동량은 충돌 직전 A의 운동량의 절반이니? 라고 했는데 충돌 직후에 B의 속력이 2분의 1 V잖아요. 그래서 B만 보면
B는 질량이 M이고 속력이 2분의 1 V니까 2분의 1 MV로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절반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B 절반, A 절반 합쳐서 똑같아요.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디귿 보시면 충돌 후 두 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는요 2분의 H가 아니고 4분의 H예요. 그래서 속력이 절반으로 줄면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4분의 1로 감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뉘앙스였고요. 자, 지금까지는 중력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가 80번과 81번입니다. 자, 거기에 있는 180번 보시면요. 180번은 그림과 같이 용수철의 매단 물체를 평형점은 늘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평형점으로부터 A만큼 잡아당겼어요 라고 했으니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용수철이 이렇게 있죠. 늘어나기 전의 위치가 있고 평형점입니다. 늘어나기 전의 위치를 평형점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세 곳을 묶어놓고 내가 얘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얼마만큼? A만큼 늘어나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 오게 하겠다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늘어났으니까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은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탄성력을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A만큼 잡아당겼을 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요 2분의 1 K A 제곱이겠지만 되겠죠? 근데 이때 탄성 에너지를 미루 봐라 이 뜻입니다. 이만큼의 크기.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얘는 제자리로 확 가는 걸 겁니다. 가는데 가고 있는 중간 지난 시간에 했어요. 변형된 길이의 정확하게 절반의 위치 2분의 1 A를 지나가고 있을 때 되겠어? 이때 탄성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비율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대로 늘어났을 때 이 위치를 가. 절반만 늘어났을 때 이 위치를 나라고 해도 얘는 바닥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돼요. 맞지? 그래서 최대로 늘어난 가지점이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게 나에서도 같아야 돼요. 자, 가는요. 탄성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요. 2분의 1 K A 제곱이요. 운동 에너지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변형된 길이가 절반만 남았어. 그럼 탄성 에너지도 절반만 남으니까 2분의 1 K 변형된 길이가 절반이니까 2분의 1 A 제곱이겠죠. 그럼 탄성 에너지 얼마 되냐? 아가야. 아이! 얼마 돼? 8분의 1 KA 제곱이죠. 그러면 얘에 비해서 몇 분의 1 준 거니? 4분의 1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에너지를 2라고 줬으니 얘는 8분의 1, 2가 되는 거예요. 아니 4분의 1, 2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도대체 얼마를 더해야 얘가 되는 겁니까? 8분의 3 KA를 더해야 2분의 1 KA 제곱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탄성 에너지에 비해 운동 에너지가 몇 배 커진 겁니까? 3배. 그래서 탄성 에너지가 4분의 1이고요. 탄성 에너지가 4분의 1이고 운동 에너지는 4분의 3이라서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 그대로 2의 크기 가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되겠어? 이 얘기야, 이 얘기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칠판이 보여? 되겠어? 잠자는 공주 새끼들 이거. 자, 그 다음에 181번이요. 자, 그림은 한쪽이 고정되어 있는 용수철의 수레를 연결한 뒤에 수레를 평형 위치인 5점으로부터 L만큼 잡아당겼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수레가 평형 위치의 3분의 1
만큼 떨어진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한번 해봐. 이거 만들어봐. 요번에는 절반이 아니고 3분의 1L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전체 길이가 L이었는데. 해보세요. 두 지점을 이렇게 잡아놓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이 식에다가 채워. 최대한 늘어났을 때 3분의 1만큼만 늘어났을 때 채워. 저 꼬맹이 새끼들이 그냥 처음에 최대한 늘어났을 때 2분의 1 KL 제곱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없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KL 제곱이고 여기에도 똑같아야 된다. 근데 3분의 1만큼만 늘어났으니까 얘는 2분의 1 K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3분의 1로 바꿔서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18분의 1 KL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처음보다 9분의 1을 작아진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 L이 되려면 얘는요 18분의 얼마여야 되니? 18분의 8 KL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8입니다. 이런 느낌이야. 근데 저요 사실은요 이거요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죠. 이렇게 되죠. 아까 그 문제랑 지금 문제랑 사실은 이 그래프 하나로 돼요. 자, 최대한 늘어났을 때가 L이고 이때 돼서 이 면적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얘야. 맞지? 근데 3분의 1L만 늘어났어요 라고 하는 건 늘어난 길이를 3등분으로 잘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1L, 여기가 3분의 2L, 여기가 3분의 3L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원래 역학적 에너지는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3분의 1L만 늘어났을 때 탄성 에너지로 남아있는 건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요만큼이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된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자유낙하 할 때도요. 등간격으로 잘랐을 때 이 넓이 비율이 어떻다고 했어요? 1, 3, 5 맞니?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이고 운동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구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 사용하면 되잖아요. 되겠니? 그래서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8이었던 건 사실은 넓이 비율로 알아요.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는 이한이야. 그래서 이만큼이어야 돼. 그 중에서 탄성 에너지를 얼마 갖느냐에 따라 나머지 운동 에너지의 양은 결정되는 거거든요. 되겠어? 자, 앞에 있었던 문제는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전체의 절반이었어. 그럼 이거 절반으로 자르시면 되죠. 절반이었어. 그랬으니까 이거 절반으로 잘라보세요.
전체 드러난 길이가 A인데 여기 2분의 1 A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널비와 이널비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1대 3이죠.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율이 1대 3이야. 그냥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안 구해요. 이렇게 하면 수능 못 봐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물리 문제 풀 때 시간이 없어 뒤에 못 건드렸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시간 관리하셔야죠. 이거 이렇게 안 풀어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숙달 되면 이렇게 푸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81번에 됐어. 거기에 있는 보기가 해결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기억. 술의 속력은 P에서가 A에서의 P에서가 O에서의 라고 했습니다. P에서는요 라고 하면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18분의 8 맞죠? 5에서의 그러면 5라고 하는 원래 지점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면 탄성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가 전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18분의 9니까 됐어. 자, 나와 거기에는 뭐라 그랬냐? P와 오지점에서의 됐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8대 9예요.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8대 9면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속력의 제곱 비율이 8대 9라니까. 그러면 속력의 비율은 루트 씌우시면 되잖아요. 됐어. 그래서 여기가 3, 여기가 2 루트 2 요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P점에서가 5점에 5점에서의 속력의 몇 배를 곱하시면 P점의 속력 나오냐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3분의 2도 2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P에서 술에 작용하는 힘은요 탄성력이고 왼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P에서 술의 운동 에너지는 탄성 에너지에 비해서 8배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맥을 잡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한번 계통별로 보는 게 맞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한 6문제 풀어준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6문제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들 중에서 나머지가 커버가 되는지 보고 안 되는 건 질문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자 39페이지에서 내가 혹시 더 해드려야 될 문제가 있을까요? 설명한 걸로 다 커버가 되니까 넘어갈게요. 40, 41에서 선생님이 더 풀어드려야 되는 게 있을까요? (77번) 77번이요. 자, 77번은 꼬맹아 이 그래프는 잘 보셔야 되는데 75번 그래프하고 77번 그래프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가 나오면 그 비슷한 것들을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데 74번에도 그래프 있고요. 75번에도 그래프 있고요. 77번에도 그래프 있는데 74번하고 75번은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뭐가 같은 그래프예요? 어떤 의미로 같은 그래프예요? 74번하고 75번은 Y축이 힘이고요. X축이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일이 어디니?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뭐라 표현입니까? 이거 한일 또는 다른 일. 그래서 근데요. 거기 있는 77번은 뭐라 표현했냐면 X축이 힘이 아니고 속력이고요. Y축이 뭐냐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웠던 속력 시간 그래프잖아요. 되겠어?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빠른 속도로 해결하십시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냐? 가속도가 얼마냐? 네, 가속도 얼마냐? 1입니다. 가속도를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F는 mA, 이물체가 받은 R자임을 알 수 있죠. 되겠어? 이물체의 질량이 얼마냐면 5kg고요. 가속도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운동하는 동안 받은 R자임이 5N이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물체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5kg짜리 물체 아니니? 그러면 얘는 무슨 힘을 받는데? 중력과 장력 받아요. 자, 그러면 중력 50에다가 장력을 받는데 알짜 힘이 5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장력이 얼마였다는 얘기입니까? 55였다는 얘기죠. 왜? 얘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쪽 방향의 힘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요, 얘가 받은 알짜 힘이 얼마인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니? 거리죠. 그러면 이 힘으로 몇 미터 당겼다는 얘기입니까? 2미터 들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동기에서 사실은 55N의 힘으로 얘를 2미터 들어 올렸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되겠냐? 되겠냐? 자, 그랬을 때 보시면요. 자, 전동기가 추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점점 일정하니? 아니, 점점 증가하니? 얘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힘의 크기는 일정한 거죠. 그래서 큰 힘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2초일 때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의 에너지는요? 라고 했는데 얘가 2초 지나면 2m 올라가요.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요? 5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되겠어? 이 얘기고요. 자, 0에서 2초 동안 전동기가 한 일은요? 그럼 전동기가 한 일은 전동기가 준 힘 얼마? 55죠. 55에다가 끌고 간 거리 2니까 110줄의 일을 했어요. 이렇게 가야죠. 되겠어? 그러니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100인데 전동기가 한 일이 110이야? 그럼 10은 어디 갔어요? 전동기가 물체한테 110만큼의 일을 해줬잖아. 근데 그 중에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100이잖아. 10은 어디 갔어? 10은 어디 갔어? 얘가 한 일 중에 10은 어디 갔어? 그 10줄만큼이 알짜임의 한 일이죠. 알짜임의 한 일은 무슨 에너지 증가시킨다 그랬어? 운동 에너지요. 되겠어? 그래서 좀 분석해서 보려고 노력해라. 자, 실제로 전동기가 해준 일 110 중에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100이고요. 됐어? 나머지 10만큼은 알짜임이 한 일이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속력이 얼마예요? 이거 안 주고도 나 여기가 2라는 거 확인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41페이지까지 넘길게요. 넘어갈게요. 자, 42, 43에서 질문 마지막 185 185 또 192. 네. 요거 두 개 보고 갈게요. 185번입니다. 83번. 자, 183번부터 보시면 그림은 수평면에서 물체 A, B 사이에 용수철을 넣어 압축시킨 후에 가만히 놓았을 때 A와 B가 분리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자, 빗면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A와 B가 빗면으로 올라간 최고의 높이 비율이 EH와 H래요. 자, 질량은 각각 이렇다고 했을 때 두 물체의 질량 비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자, 경사면은 같은데요. 여기 이제 마찰이 없습니다. 이렇게 용수철로 연결되어 있는 A와 B고요. 여기 질량이 MA, MB란 얘기입니다. 자, 용수철을 압축했다가 제가 손을 빵 하고 놓습니다. 그러면 용수철이 양쪽에서 A, B를 팍 하고 밀리죠.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밀리면서 속력을 갖고 갑니다. 속력을 갖고 이렇게 분리돼서 가요. 그래서 그 속력이 무슨 에너지가 될 때까지? 위치 에너지가 될 때까지 올라간 최고 높이가 얘가 얼마고? H고요. 얘가 올라간 높이가 얼마냐면 EH예요.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요. A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바닥에서 받는 운동 에너지가 같잖아요. 자, 위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mg, EH예요. mg, h. 됐어? 이
이게 물체가 바닥에서 받는 운동 에너지가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때요 VA는요 뭡니까? VA의 제곱은 얼마니? VA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4GH의 크기죠. 맞아? 왜 이렇게 날아가니까 VA의 크기는 4GH의 크기입니다. 똑같죠? B도 볼게요. B는 여기에요. 위치의 에너지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M, G, H만큼 가지고 있고요. 이건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 제곱이죠. 의미 없는 M은 날릴 거니까 이때 VB의 제곱이 얼마와 같냐면 2GH와 같아요.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됐지? 네. 자, 얘가 몇 배 크니? 2배 크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여기가 2배 크잖아요. 그러면 속력의 제곱도 2배 크겠죠? 그럼 속력은 몇 배 크겠니? 루트 2배 크겠죠? 되겠어? 그래서 VA 대 VB의 비율이 루트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용수철에 밀릴 때요. 얘 속도가 V면 얘 속도는 얼마였냐면 루트 2 V로 밀렸다는 거야. 납득해? 괜찮아? 오케이. 그랬을 때 저 이제 궁금해요. 용수철이 누구를 더 세게 밀었을까요? 하고 밀게. A와 B 중에 누구를 더 세게 밀었을까? 같은 힘으로 밀어 이 새끼야. 되겠어? A가 더 무거우니까 세게 미는 거 아니에요? A가 더 가벼우니까 더 세게 미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용수철은요. 가벼운 애가 있던 무거운 애가 있던 상관없이 양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빵 하고 밀어요. 그래서 용수철은 같은 크기의 힘으로 양쪽으로 민 거예요. 그럼 누구 더 오랫동안 밀었을까요? 같은 시간 동안 밀었어. 저쪽 시간이 같겠지. 그러면 용수철이 양쪽에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같은 시간 동안 빵 밀었다는 얘기는 A, B에 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어떻다는 얘기니? 같았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건데 처음에는 얘네들이 양쪽에 다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곧 나중 운동량이라는 건데 A와 B의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이 같아야 되겠죠? 됐어? 운동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MV죠. 맞아? 이때 A와 B 보이세요? A 질량은 몰라요. MA, MB. 근데 속력비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 구했잖아요. 이거 루트 2, 이거 1. 맞아? 속력비가 루트 2 대 1이니까 질량 비율은 거꾸로 1 대 루트 2라고요. 그래서 얘 질량이 1이고요. 얘 질량이 루트 2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문제 엄청 중요해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와 B의 질량 비율이 1 대 루트 2라는 거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6번 해주시죠. 아이 미친년들 씨. 85, 86. 자 해보자. 85.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m인 실에 질량이 2kg의 줄을 매달아서 실이 연직 방향으로 60도 각도를 이루고 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하나 주어진 게 뭘 얘기하는지 힌트를 잘 봐. 네가 거기서 뭘 뽑아낼 수 있는지 보면 돼. 사실은 물리는요 미적으로 풀고 극한으로 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산수를 그냥 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준 게 뭔지 봐. 원래 실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야 되고 이 길이가 10m였는데 예를 들어서 요 연직면으로부터 이루는 각도가 60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60도라는 걸 통해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내 길이 비율을 알 수 있지. 되겠어요? 길이 비율을 알 수 있죠.
60도니까 길이 비율이요. 얼마냐면 1대 2대 루트 3이라는 얘기죠. 맞아? 이거 알 수 있죠? 근데 이 실의 길이가 10m니까 이 실의 길이가 10m라는 얘기일 거잖아. 그러면 이 높이가 5m라는 얘기잖아.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 얘는 원래 높이보다 5m 떠있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사실은 얘가 기준면으로부터 5m 높이에 있다가 5m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야? 5야. 이게 이렇게 내려오든 이렇게 내려오든 상관없잖아.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5m만큼 감소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생기겠지. 이게야.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순간에 속력을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랑 같은데 이물체는 5m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쓸데없으니까 얘는 날리시면 V는 언제나 루트 2G H라고 배웠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니까 여기에 내려왔을 때 속력이 이 순간 속력이 10이 됐겠구나. 이 정도로 알아.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보시면 어디에 하고 있었냐? 나 85. 네. 자, 그래서 추가 최하점을 지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갖는 위치 에너지랑 같아요? 굳이 여기서 운동 에너지 구할 필요 없죠. 그럼 여기서 위치 에너지 얼마 있었는데? 라고 하면 M, G, H. 됐어. 100풀만큼 위치 에너지 있었으니까 여기 왔을 때 운동 에너지 100이겠죠. 자, 중력의 한 일, 미줄. 중력의 한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를 해줘. 됐어. 자, 중력이 한 일은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 했는데 꼬맹아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냐? 감소하지 않냐? 딱 읽어도 틀렸지.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아니고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다. 자, 디귿 추의 속력은 10입니다. 아까 풀어드렸어요. 됐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풀지를 설계하면 돼. 이런 산수는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 뭐하러 해 이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면 돼? 라고 하는 것만 설계하면 돼. 이물체가 떠있는 위치 에너지만큼이 바닥으로 내려면서 운동 에너지 됐겠구나. 그럼 끝난 거야. 이 문제 다 푼 거야. 그래서 산수는 뭐하러 하니? 나중에 하면 되지. 자, 86번. 그림과 같이 물체가 용수줄에 매달려 평형인 위치 O를 중심으로 A, B 사이를 왕복 운동한다고 칠게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 중에서요 맨 위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5점이 평형점이래요. 자, 원래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의 위치요. 거기가 A입니다. 그랬다가 내가 손을 천천히 내리다 보면 어디에서 멈추냐면 탄성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아진 위치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인 위치를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고 한다? 평형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평형점은 합력이 0인 위치다. 그러니 이때 이 물체의 질량과 용수철이 늘어나, 이거 X만큼 늘어난 거야. 자, X만큼 늘어났을 때 용수철이 갖는 탄성력의 크기가 같아진 순간입니다. 되겠어?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손을 천천히 치우는 게 아니고 빠르게 확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손을 천천히 치우다 보면 합력이 여기 평형점에서 반드시 멈춰요. 근데 천천히 치우지 않고 빠르게 치우는 순간 이건 여러분들 이제 물투 내용이라서 됐어? 이게 물투 내용인데 여기서 그냥 냈어요. 그럼 해야 돼요 우리는. 자, 손을 빠르게 치우면 꼬매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손을 천천히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팍 쳤어요. 그러면 얘는 합력이 0이 될 때까지 밑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합력이 0이 될 때까지 합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물체도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속력이 점점 뭐해지면서 내려올까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점에 왔을 때 속력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평형점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평형점은 합력이 0이라는 얘기와 속력이 최대라는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지점을 평형점이라고 해요. 됐어?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 속력이 점점 빨라져. 평형점에서의 속력이 최대가 되니까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운동관성이 너무 커서. 그러니 얘는 속력이 너무 빨라서 멈출 수 없으니까 그냥 간다. 더 간다. 근데 더 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평형점을 지나서 더 오는 순간 됐어? 이제 중력보다 용수철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탄성력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오는 순간 합력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애새끼 내려와. 그러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죠? 속력이 점점 뭐 할까요? 줄어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려옵니까? 속력이 0이 되는 그 순간까지 내려오면 돼. 되겠어? 자, 이때 보세요. 처음에 여기에 있을 때 속력이 0이었다가 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생긴 속력이 보이죠? 그러면 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얼마만큼 더 가야 됩니까? 이 x만큼을 더 가야 됩니다. 그래야 멈춥니다. 그래서 이 멈춘 위치 여기를 B라고 하는데 이건 평형점까지 내려온 거리의 2배가 되는 지점입니다. 됐어? 항상 그래요. 거기를 왕복 운동하겠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순간 속력이 0이 된 순간 탄성력이 위로 작용하니까 S게 다시 올라가. 올라갈 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점점 빨라져. 평형점 너무 빨라. 못 멈춰. 계속 올라가. 언제까지? 속력이 다시 0이 될 때까지. 그랬다가 연병 다시 내려와. 이거 무한반복. 됐어? 마찰 없으면. 그래서 띵띵띵띵띵띵 이질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너네가 기억해야 하는 거 이거보다 더 깊은 얘기들은 루트에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됐어?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A에서 O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네, A에서 O로 내려오는 동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하는 건 자명합니다. 자, 그러면 감소한 만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니? 자, 보면 여기요. A점에서는 뭐밖에 없었어? 여기를 기준면으로 하면 됐어? 무슨 에너지 있었니?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100이었거든요. 중력 위치 에너지가 100이었다. 그쵸? 그럼 이로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는 0 되죠? 그럼 그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잖아.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용수철 늘어났으니까 탄성 에너지도 있겠죠? 그리고 속력도 가졌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겠죠? 그걸로 바뀐 거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중력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온전히 탄성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틀린 말이야. 운동 에너지도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틀렸어요. 이렇게 가야 돼. 자, 니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합은 A에서와 B에서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A에서는요 중력 위치 에너지가 100이었다고 치자. 자, 그리고 탄성 위치 에너지는 안 늘어났으니까 없다고 치자. 그리고 이때 속력도 0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없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네, 내가 그냥 가정한 거야. 여기 에너지가 100이라고. 됐어? 100이 근건 없어. 그냥 100이라고 준 거야. 그냥 숫자 준 거야.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A, B까지 갑니다. 그럼 가장 큰 B로 왔다고 쳐. 그러면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으면 여기 기준점으로부터 위치 에너지가 100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로 오면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 얼마? 0. 그럼 100만큼은 어디로 갔어야 돼. 근데 여기 잘 봐. 여기로 오는 순간 속력 얼마? 0이죠. 그럼 운동 에너지도 없죠. 그럼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탄성 에너지가 온전히 대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 A점에서의 중력 위치 에너지와 B점에서의 탄성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같다. 맞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디귿에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A와 B가 같니? 라고 했는데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A, B가 같지는 않죠. A에서의 중력 위치 에너지와 B에서의 탄성 에너지가 같다는 거지. A, B의 탄성 위치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됐어. 그 다음에 저 92번 가면 되죠. 이 부분이 더럽게 어렵다. 물리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거의 다 만들어내거든요. 92번 가시면 마지막. 맞지? 92. 나는 이런 문제 푸는 게 진짜 재밌는데 선생님은 전기 파트 싫어하고요. 파동 파트 더 싫어하거든. 저는 역학이 제일 좋아요. 자, 92번 보시면 그림 가는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빗면 위에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빗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수평면의 용수철 L1만큼 압축시키고 정지한 순간을 나타낸 거고 그리고 나는 가에서 수평면에 물체 B가 정지해 있을 때 A가 빗면을 따라서 내려와서 충돌해서 B와 함께 움직여서 용수철을 L2만큼 압축시키고 정지한 순간을 나타낸 거고 A, B의 질량은 같다. 자, 우리요. 92번 그림이 약간 어디서 익숙한 유형이죠. 자, 이거 앞에 있었던 뭐랑 약간 비슷한 거냐면 84번이랑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84번이랑도 비슷하고 82번하고도 비슷하고 그죠? 82번하고도 비슷하죠.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간 배웠던 내용이니까 부딪히기 전과 부딪힌 후에 속력이 달라진다. 운동량 보존법칙 써야 된다. 이런 얘기 알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아, 충돌하면 무조건 운동량 보존법칙을 쓰고 봐야 되는구나. 자, 가글이 H 높이에 있어요. A입니다. 질량은 A입니다. 이물체가 내려오면 이물체가 내려오기 전에 무조건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어. 얼마만큼? mgh만큼. 그 위치 에너지가 바닥으로 내려와 온전히 다 운동 에너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크기도 mgh야. 그래서 얘가 그 속도로 미친 듯이 가다가 여기에 있는 용수철을 압축시킬 거야. 언제까지? 얘 속력이 멈출 때까지. 속력이 멈췄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고 다 무슨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탄성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의 크기도 mgh야. 되겠어? 크기는 다 똑같아. 이게 100이면 얘도 100, 이것도 100. 그러니 여기서 속력이 100, 운동 에너지가 100이 되는 속력은 얼마야? 탄성 에너지가 100이 되는 압축된 거리가 얼마야?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결국은 위치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위치 에너지 mgh가 같은 용수철이죠. 이거 용수철 상수 K라고 놓을게요. 2분의 1 K L1의 제곱만큼이 됐다는 얘기잖아. 됐어? 됐어? 이게 첫 번째 가에서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이게 가의 상황이야. 나로 가면 얘가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위치에 에너지가 있다는 건 맞아. 됐어? 그래서 내려와서 똑같은 속력으로 가다가 얘병한 여기에 가만히 있는 B랑 충돌을 하잖아. 그래서 두 개가 붙어서 같이 갈 거잖아.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A의 속력이 V였다면 이게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갈 때 속력이 얼마라겠지? 2분의 1 V. 맞아요? 2분의 1 V로 갈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 2분의 1 V로 갈 때요. 됐어? 얘 운동 에너지는요? 혼자 갈 때 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었잖아. 근데 둘이 갈 때는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m. 속력은 2분의 1 V니까 4분의 1 V 제곱. 맞아. 그랬을 때요. 요거 보시면요. 얼마입니까? 4분의 1 mv 제곱밖에 안 돼.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보다 충돌한 후에 운동 에너지가 절반으로 준단 말이야. 운동 에너지가 절반으로 주니까 됐어. 이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g의 크기로 바뀐단 말이야. 됐어. 실제로 혼자서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보다 충돌한 후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됐어. 절반으로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탄성력의 크기도 절반으로 줄어야지. 되겠어. 그래서 2분의 1 mgH만큼이 탄성 에너지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한 말이야. 에너지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탄성 에너지의 크기도 절반으로 줄어야 되니까 늘어난 길이는 루트 2분의 1로 줄어야죠. 되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루트 2L이면 여기가 L이면 돼. 맞아? 되냐? 나의 산소 괜찮지? 괜찮지? 나 약간 멋지지? 나 산소 엄청 잘해. 아닐 때가 더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K L제곱이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2분의 1 K L제곱이지. 얘에 비해서 얘가 2분의 1 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늘어난 길이가요. 아 그렇구나. L1은 늘어난 길이가 2분의 1 L이고요. L2는 늘어난 길이가 1 L이에요. 그래서 늘어난 길이 비율이 루트 2의 1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야.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늘어난 길이의 비율을 물어본 게 맞군요. 루트 2대 1 이런 느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빵 하고 부딪히면서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운동 에너지가 절반으로 줄어다라고 하는 개념이야. 자, 이런 문제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이 문제를 처음부터 운동량 보존 법칙을 다시 써가지고 이거 속력이 2분의 1 V대 이걸 여기 가서 하기에는 너무 느려. 그래서 이미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아 충돌을 했을 때 질량이 같으면 속력은 절반이겠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쭉쭉 푸는데 이거요 대단히 어려워요. 사실 이 개념이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밥 먹고 이거만 했겠죠. 근데 여러분이 처음 보죠. 이게 어떻게 술술 풀리니까 절대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술술 풀리는 순간 우리나라에 학원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풀리는 게 정상이야. 그래야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밥 벌어먹고 살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집에 가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집에 가서 다시 안 열어보면 다시 휘발돼서 안 배울 것 같습니다. 복습을 좀 하시죠. 그래서 자 이게 감당이 되나? 이건 이따가 시간이 되면 풀고요. 시간이 안 되면 오늘은 테스트지를 못 풉니다. 자, 10분만 끌었다가 진도 먼저 나가고 나서 시간이 되면 테스트를 보도록 하죠. 안 되면 그냥